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32회 안녕하십니까. 백수 바리스타 돌아왔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와서 이제 커피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이제 퇴근하면서 제가 원래는 이제 학원에서 강의하고 나서는 커피를 잘 안 사 먹어요. 왜냐면 학원에서 커피를 뒤지게 많이 먹거든요. 오늘도 이제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랑 뭐 과테말라 뭐 이런 거를 한번 시험해보는 수업을 하면서 커피를 많이 먹어봤는데 요즘에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실 제가 프랜차이즈 커피를 잘 안 먹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를 진짜 잘 안 사 먹어요. 어지간해서는 기프트콘 아니면 안 사 먹는데, 제가 이제 커피 리브레, 던킨에서 나온 커피 리브레 블렌드 커피랑 오늘 지금 들고 있는 거는 이제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인 하이오 커피의 이거 뭐야, 산미가 나는 커피로 이제 사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먹고 마려고 그랬는데 이걸 먹으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보면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근데 참고로 던킨은 이미 먹어서 없어요. 없고, 던킨은 이미 먹어서 없고, 지금 요 커피는 지금 옆에 있으니까 먹으면서 리뷰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조금, 원래 강의 있는 날은 제가 녹음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기운을 좀 쥐어 짜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이디야 트리플 블랙 요 바닐라 라떼 지난 시간에 한번 리뷰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 다른 커피들 좀 섞어서 먹으니까 좀 맛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그 이디야 트리플 라떼에다가 이제 우유를 더 넣고 카노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맛있네요. 보통 RTD 컵 커피 종류들이 기존의 우유와 커피를 많이 섞어 먹어도 괜찮았는데, 유독 이게 그 바닐라 라떼 컨셉 때문에 그런지 약간 단맛과 단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그 기존의 스틱형 커피들이나 우유를 첨가해서 먹어도 잘 어우러집니다. 다른 그 RTD 페트 타입 혀가 왜 꼬여? 페트 타입 페트 타입으로 나오는 컵커피보다 비교적 응용해서 먹기가 좀 좋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특별히 이게 뭐 엄청 맛있는 건 아닌데 약간 이게 페트 타입들이 좀 약간 물탄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괜찮다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옆에 지금 제가 먹고 있거든요. 이거 이디야도 다시 한번 좀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뭐 어지간한 라떼류, 특히 이제 당분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옛날 커피니 뭐 이런 달짝지근한 라떼들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좀 뭐 좀 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진짜로 제가 여기다가 우유를 좀 많이 넣고 카누를, 미니 카누 있죠? 미니 카누를 2개 정도 까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커피와 우유와의 밸런스가 잘 맞고, 이게 은은하게 다니까 달콤한 맛이 은은하게 나오거든요. 막 대놓고 엄청 단 게 아니라서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맛이 상당히 괜찮아요. 집에서 이제 먹다가 좀 실증 나거나 그러면 이렇게 카누 좀 넣고 우유 좀 타서 먹어도 충분히 이렇게 재활용이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명이서 만들어 갖고 나눠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보고 집에 지인들이 놀러 왔어. 뭐 시원한 아이스 라떼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응용해가지고 뭐 집에 뭐 이렇게 바닐라 소스, 바닐라 시럽 이런 걸 다 갖춰놓고 있는 사람이 보편적으로 없잖아요.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스틱형 커피나 인스턴트 커피에다가 우유만 좀 첨가해서 충분히 시원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다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몇 스쿱 딱 올려주면 상당히 좀 핫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맛있다고 좀 칭찬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뭐 뜬금없는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집에서 얼마든지 응용해서 먹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가 들었는데 일단 요거는 그렇다 치고 얘가 주인공은 아니니까 진짜 맛이 괜찮은데? 이디야 바닐라 라떼에다가 RTD 컵 스타일 커피에다가 스틱형 커피랑 우유를 우유를 많이 넣을수록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제가 먹었는데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는 라면들 가지고 뭐 짜파구리 뭐 짜파게티에다가 너구리 이렇게 섞어갖고 막 먹다 보면 또 약간 묘한 느낌이 나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기성 제품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짜집기를 하면 또 이게 좀 색다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맛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집에서 해 먹을 수 있는 재미죠. 이런 거를 충분히 밖에서도 응용 메뉴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성 제품 커피에 뭐 이제 자기네들만의 어떤 커피 제품을 약간 좀 믹스를 해가지고 좀 새로운 스타일의 커피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그 커피 지금 먹고 있는 하이오 커피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일단은 산미가 나는 커피입니다. 산미가 나는 커피인데 일단 하이오라는 이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아까 잠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 나오는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비교적 가격대 만족도가 높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몇 차례 이 리뷰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리뷰 안 했던 전문점들도 좀 있거든요. 안 한 집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 저가 커피의 이 품질이 그렇게 저가스럽지 않다. 이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일단 하이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참고로 이 커피 제가 지금 처음 마셔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는 학원 근처나 동네 주변에 이런 잘 모르는 좀 익숙하지 않은 프랜차이즈형 뭐 저가의 좀 사이즈 큰 커피들 체인점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로. 지금 그래서 뭐 최근에 먹었던 뭐 사피언스 커피 또 뭐야 테라 커피 또 뭐지 하이오 커피 지금 오늘 먹는 하이오 커피 뭐 블루문 샤크 뭐 이트 몇 개 있어요. 그럼 먹어봤는데 뭐 포트캔 커피 뭐 이렇게 좀 먹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먹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게 비싸진 않다. 물론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이제 좀 좋은 원두로 바꿔 먹었을 때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 있는데 기본 커피로 먹었을 때 어떤 회사는 좀 별로고 어떤 회사는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하이오 커피 프로페셔널한 커피 감동적인 맛 하이오 커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특별한 게 아이스를 시키면 보통 감성 커피 같은 경우에도 리유저블 컵으로 추가 비용을 내야 해줬거든요. 한 300원이었나? 감성 커피가. 근데 여기는 일단 테이크아웃 시키면 무조건 리유저블 컵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시켰는데 이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 사이즈가 몇이야? 안 보이네. 바닥에 있어갖고 안 보여. 그러니까 뭐 느낌상으로는 약간 20온즈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한 16온즈 사이즈로 돼 보이거든요. 근데 뭐 20온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빅 사이즈 커피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브랜드 어바웃 어스를 좀 들어가니까 프로들이 만드는 프로다운 커피. 참고로 저 영업사원 아니에요. 홍보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먹어보면서 겸사 홈페이지도 들어와서 이 브랜드를 한번 소개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디였어? 브랜드로 들어가면 릴렉스, 베레이어스, 퀄리티 빈스,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콜롬비아의 커피 농장에 생산한 엄선한 품질로 원두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뭐 심벌 마크에는 자유로운 갈매기. 일단 뭐 심벌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갈매기가 콩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느낌인데 약간 파란색 제가 몸담았던 그 커피니라는 회사와 약간 색깔이 약간 비슷하네요. 커피니도 약간 이런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밝은 하늘색 같은 계통인데 이 회사도 이제 부산 쪽 회사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느끼기에. 근데 여기에는
하이오 커피 서울과 부산으로 나눠져 있네요. 근데 이 회사도 부산 쪽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역수입된 그러니까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음, 일단은 인테리어의 느낌만 소개돼 있고, 가맹 절차 보면은,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개설 비용. 가맹비가 500만 원인데 현재 한시적 면제돼 있고 계약 이행 보증금이 300만 원. 이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그러니까 철회하면 이걸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을 혹시나 예치금이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물류 같은 거를 이제 그러니까 돈을 내고서 가져가야 되는데 뭐 외상 거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약간 이 예치 보증금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에 하나 있을 사고를 위해서 교육비도 300만 원인데 현재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창업 및 실무 교육이라고 해서 8시간 5일 정도. 그러니까 제가 프랜차이즈에서 이 교육을 했었었는데 뭐 뻔해요. 뭐 포스 보는 방법이랑 뭐 이제 레시피대로 음료 만들어 보고 손님 응대하는 방법, 물류 발주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이죠. 일단 평당 인테리어가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기기 및 기물들이 2,700만 원. 뭐 그렇게까지 비싼 것 같지는 않고요. 홍보물은 이제 89만 원인데 이게 이제 발판 매트, 유니폼, 내 외부 사인물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트지 뭐 시트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메뉴판 같은 거 시트지로 붙인다든가 뭐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외부 간판은 500만 원. 보통 4m 기준인 거 보면은 4m가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닌데 보통 외부 간판 개별로 해도 5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비싸요. 실제로 간판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막 엄청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어도 기본이 한 500만 원 정도 하니까 좀 더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거나 조명 같은 걸 바꾸면 한 돈 천만 원 들어가겠죠. 뭐 기타 공사라고 해서 뭐 음향, 온수, 가설, 어닝, 뭐 프레임, 리스, 폴딩 이래서 뭐 한 900만 원. 로얄티는 매달 15만 원 정도면 부가세 별도일 것 같고요. VAT 별도라고 써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6,180만 원 정도의 이제 10평짜리 카페 기준. 그러니까 부가세 포함하게 되면은 한 7천만 원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 비용이 보통 한 1, 2천 정도 계산하고 뭐 보증금 제외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싼 건 아니에요. 네, 왜냐면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기본 한 1억 초반 정도 나오는 거니까 엄청 싼 건 아니고 그냥 보편적인 프랜차이즈 10평짜리 카페 견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평수는 안 써 있는데 테이크아웃형 매장이면은 아무래도 10평 미만인 것 같고 카페형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보증금 포함하게 되면 한 8천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근데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테이크아웃형이랑 카페형이랑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일단 예산 차이가 나네요. 근데 보통 테이크아웃형이라고 그러면 10평 미만, 한 8평 정도일 것 같고, 카페형이라고 그러면 10평에서 15평 정도가 최소 평수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 비용이 뭐 엄청 싼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닙니다. 그냥 보편적인 가격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경쟁력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 보니까 감각적인 디자인의 친환경 리유저블 컵 사용, 가연 내열성과 냉보온을 유지하는 높은 지속성, 유통구조 개선 시스템 및 본사 직구매로 인한 원가 절감. 뭐 이건 제가 모르니까 이 가게의 실질적인 뭐 비용을 얼마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일단 뭐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제 2,000원입니다. 여기 지금 메뉴를 들어가 보면 핫 아이스가 일단 같은 가격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일단 카페라떼 핫 아이스가 있는데 가격은 같은데 원두가 이제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한 맛이냐 산미가 있는 맛이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 사이트 상에는 정확하게 어떤 원두다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원두를 썼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데 왠지 느낌상으로는 홈페이지 상에 있는 그 커피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어디 갔어? About Us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콜롬비아 이런 거 보면은 일단은 산미가 나는 쪽은 에티오피아나 뭐 과테말라 아니면 콜롬비아 이런 걸 좀 블렌드 하지 않았을까. 뭐 그냥 왠지 느낌이 그러네요. 일단 홈페이지 말고 일단 하이오 커피를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근데 일단 하이오라는 뜻이 잘 뭔지 모르겠는데 HIO 이거 그건가? 하이 할 때 안녕 하이 한 다음에 하이오 뭐 약간 그런 뜻인가요? HIO 이게 뭘까요? 히하 하이오 HIO가 뭐지? 뭔 뜻이죠? 일단 홈페이지에도 하이오라는 뜻이 없네요. 일단 검색해봐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고 왠지 하이 그러면은 인사할 때 하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오를 낀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하이오 커피를 먹었을 때 일단 고소한 맛의 다크 그 다음에 이제 산미가 나는 쪽에 이제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제가 먹은 건 산미 쪽인데요. 일단 먹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에티오피아를 썼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에티오피아 커피의 그 향미나 어떤 균형 잡힌 맛이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플랫한 산미와 약간 좀 밋밋한 플레이버 그러니까 이제 맛과 향의 균형감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000원이거든요. 2,000원 치고는 나쁘진 않은데 그냥 조금 더 좋은 원두를 썼으면 아니면 좀 추출을 좀 신경을 썼다면 분명히 좀 장점을 더 많이 이제 부각시킬 수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이 산미가 나는 걸 먹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은 컨셉의 커피를 두 개씩 살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일단 산미가 나는 쪽 커피 자체가 맛이 좋으면 일단 기본 커피도 기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즘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먹으면서 느끼는 게, 커피 자체 가격대도 상당히 합리적이면서, 뭐, 컴퍼스도 그랬지만, 뭐, 제가 최근에 먹었던 이 테라 커피의 에가체프도, 아니, 쿠케언이도 그랬었고, 커피의 이제 어떤 텍스처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품성 자체가 그렇게, 낮지 않다.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그렇게 뭐 예전에 생각했던 어떤 저렴한 커피들의 느낌보다는 상당히 합리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약간 괜찮아요. 그냥 제 느낌에 이제 커피를 주로 먹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퀄리티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2,000원 주고 먹으면서 말 뒤지게 많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좀 미안스럽잖아요. 내가 비싼 돈 준 것도 아니고 물론 2,000원이 뭐 엄청 싼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요즘 커피들이 어디 가서 1, 2,000원 주고 먹는 커피가 어디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워낙 프랜차이즈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뭐 1, 2천 원씩 주고 먹는 커피가 뭐 눈에 많이 띄긴 합니다만 물론 편의점도 그렇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먹었을 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다. 한여름에 목 타고 그럴 때 편의점 가서 커피 먹어도 기본 1,000원대에서 2,000원 사이인데 또 리유저블 컵에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물론 이 리유저블 컵을 쓰는 거 자체가 실제로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얇은 플라스틱 컵보다는 일단 뭐 산티나는 느낌은 없으니까 플라스틱 자체도 약간 좀 두툼하니 뭐 재활용하기 참 좋은데 이거를 만약에 매번 먹을 때마다 이런 게 집에 누적돼 있으면 이런 것도 그냥 막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 먹는 입장에서는 괜찮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먹고 있는 게 하이오 커피의 이제 산미가 나는 커피. 그냥 두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가보면
일단은 그 다크 약간 고소한 맛과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컨셉이고 이제 산미가 나는 컨셉 그 두 가지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 핫 아이스가 다 2,000원이라는 점. 물론 컴퍼스 같은 경우는 1,500원에 핫 아이스가 더 좋긴 하죠. 근데 이 정도 퀄리티면은 뭐 2,000원 주고 먹어도 나쁘지 않다. 뭐 그 정도 생각이 드는데 뭐 일단 하이오만의 경쟁력이라고 딱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많이 하는 뭐 어느 요즘 웬만한 카페 가도 뭐 원두 한두 가지 정도 한두 가지 정도는 이제 컨셉에 따라서 이제 골라 먹는 데다가 가격대도 비슷하고 커피 맛도 비슷하고 뭐 단지 리유저블 컵으로 준다는 거 말고는 뭐 그렇게까지 이지 커피만이 특별히 더 좋다 뭐 이런 뉘앙스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다 먹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브랜드를 더 선호하느냐 뭐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커피 맛이 뭐 더 뛰어나다든가 가격이 훨씬 더 싸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최근에 또 제가 먹었던 게 이제 그 던킨에 나온 이제 커피 리브레 스페셜티 블렌드거든요. 던킨에서 이제 요 광고를 보고 이제 제가 굳이 또 찾아간 거예요, 사실은. 이 던킨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커피 리브레 스페셜티 블렌드를 어떻게 이제 좀 맛을 표현했을까 싶었는데, 솔직히 이 가격대가 이제 던킨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을 하면 엄청 싼 건 아니잖아요. 던킨 커피 가격이 이제 3,700원인데 그러니까 핫 아이스 같죠? 일단 스몰 사이즈 기본 사이즈로 시켰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시켜서 이제 블렌드가 원래 던킨의 블렌드가 있고 이 커피 리브레 블렌드를 이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리브레 스페셜티 새로 나온 걸로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점주가 아저씨셨어요. 아저씨셨는데 일단 스페셜티 커피가 맞나 싶을 정도의 맛이 조금 기존에 먹었던 던킨 고유의 커피 맛으로워서 사실 리브레 스페셜티라는 느낌이 더 이렇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리브레 스페셜티 블렌드가 맞냐? 이제 아저씨는 이제 뭐 맞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그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얼굴 그 느낌 있죠. 뭔가 이렇게 어떤 결의에 찬 그런 표정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내가 당하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왜 그러느냐? 일단 이게 그 주장하기로는 던킨 리브레 스페셜티는 향이 풍부한 에티오피아와 묵직한 바디감의 인도, 은은한 단맛의 온두라스 생두를 기반으로 어쩌고 써 있습니다. 그럼 과일과 로즈티의 향긋한 풍미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없고 그냥 약간의 산미와 이제 고소한 맛과 쌉싸름한 맛에 그냥 많이 먹던 커피 맛만 느껴졌고 에티오피아 특유의 향미가 안 느껴지니까 이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커피를 딱 먹었을 때. 그래서 내 돈 주고 먹는데 뭔가 이 찝찝함. 그래서 다신 던킨 안 간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이제 커피 리브레 원두를 쓴다라는 어떤 좀 이게 좀 뭘까 신뢰가 갈 만한 어떤 사인 간판이나 이 간판들이 좀 소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분 좋게 먹고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테이크아웃으로 받았는데 커피가 별로였다. 이제 그거를 3,700원 주고 먹다가 이 하이오 커피 2,000원 주고 먹으니까 물론 맛은 던킨 게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맛 밸런스가 좋거든요. 산미와 어떤 고소한 맛과 쌉싸름한 맛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나오는데 이 하이오 커피는 약간의 그 산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에티오피아 좀 품질 떨어지는 걸로 했을 때 먹는 그런 느낌의 약간 떫은 느낌도 사실 있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성비는 하이오가 낮지만 뭐 단순히 그래도 맛만 놓고 본다면 던킨이 나왔던 근데 이제 던킨의 그 커피가 3,700원이다 보니까 3,700원 주고 먹기에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 별로라는 걸 뭐 지금 얘기하려고 이런 방송에 대고 얘기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맨날 먹을 때마다 별로라고 하는데 도대체 네 입맛에 뭐가 맛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와이프도 그래요. 당신은 맨날 뭐 궁금하다고 먹고 싶다고 사놓고서 다 맨날 맛없다 별로다 맨날 이렇게 궁시렁대고 투덜대느냐 맨날 그러더라고.
근데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고 얘기한 거고 그냥 별로라서 별로라고 얘기한 건데 뭐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먹었는데 뭐 궁시렁 낼 수 있잖아요. 그쵸? 맛이 있으면 맛이 있다고 그러지. 근데 맛이 별로 없으니까 맛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가성비를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취지 얘기하는 거지. 뭐 오지게 맛없으니까 먹지 마. 이제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저는 그냥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어 커피라고 해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두를 쓰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내용은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좋은 커피 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막상 먹어봤을 때는 그게 와닿질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컴포스가 더 나았다는 느낌도 들고 어차피 뭐 컴포스 가도 적당히 쌉싸름한 맛 나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맛있진 않아도 그래도 그거 1,500원 주고 그거 먹기에는 괜찮지 않나. 근데 이제 가격을 올렸나? 컴포즈가? 최근에는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올 초부터 올린다고 그랬는데 컴포즈 올렸나요? 지금 컴포즈를 검색하면은 이제 관련 기사에는 일단 3월 말부터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메리카노는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나오네요. 아메리카노는 1,500원 유지하는데 라떼와 더치커피, 마카롱 쿠키 등 다른 제품들을 7% 정도, 7, 8% 올리나 보네요. 하기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먹으니까 아메리카노는 건들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아메리카노부터 건드려 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좀 커피 값이 비싸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라떼에서 조금 올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가격을 올릴 때만큼은 이제 아메리카노는 잘 안 건드리는 게 이 커피 업계 약간 룰이죠. 그래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이 커피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거는 저는 이제 커피 가격을 2,000원에서 3,000원대 사이를 상당히 이제 나만의 기준으로 놓고 일단 3,500원을 넘어가면 잘 안 가요. 뭐 가난해서 그런 거냐? 아니 뭐 뭐라고 욕하든 상관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커피의 기준으로 해서는 4,000원을 넘기면 그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뭐 이제 나만의 기준을 정해버렸어. 3,500원까지는 내가 어느 정도 봐주는데 그 이상은 좀 봐주지 않는 나만의 조금 룰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이어 커피라는 제품을 프랜차이즈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제가 사 먹어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눠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별로다. 쟤 맨날 먹을 때마다 맨날 궁시렁대고 맛없다고 하는데, 쟤는 언제 뭐가 맛있다는 거야?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네, 내가 뭐 내 돈 주고 먹는데, 뭐 궁시렁 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고가워하지 마시고, 네. 알겠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댓글 소개하고, 커피 기사거리들도 있으면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거 맛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이디야 트리플 바닐라 라떼 우유랑 간우 넣어갖고 먹었는데 맛있네요. 진짜 맛 괜찮은데? 이거 그냥 카페에서 팔아도 잘 모를 것 같아. 물론 이걸 사다 팔 이유는 없겠지만 지금 제 옆에 그 하나의 커피가 또 있습니다. 아직 리뷰를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트리플 A 커피라는 제품인데 저 일단 여기도 역시나 이제 처음 이용을 했어요. 일단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도 먹어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안 먹었거든요. 아마 제 방송에서 이 저가형 프랜차이즈 커피 리뷰해 본 게 컴포즈 메가 벤티 정도? 약간 좀 이 대세 브랜드들만 소개했지 프랜차이즈들은 제가 아마 잘 소개 안 했을 거예요. 개인 카페 중에서도 뭐 2,000원짜리류 커피가 제가 어디야?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그 어디였지? 어디지? 좀 그나마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게 그 신대방동에 있는 그 뭐시지? 그 뭐지? 브라보 커피였나? 브라보인가? 검색해 볼까? 이제 개인 카페 중에서는 저가 커피 전문점, 그러니까 저가형 커피들을 많이 소개했었어요. 이제 종종. 브라보 커피 맞을 것 같은데? 브라보 커피. 지금도 있겠죠? 없나?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네요. 평점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여기가 아직 가격이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갔을 때는 2,000원대였습니다. 2,000원대였고, 라떼도 3,000원이 안 됐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이버로 볼까? 브라보 커피. 제가 한번 여기를 소개했었었고, 유튜브로 이제 좀 짤막하게 영상도 한번 작업해서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 워낙 이제 좀 정성스럽게 영상 제작을 안 하니까 이제 뒤지게 재미없게 만들었는데, 일단 홈페이지 상에는 2,500원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도. 근데 이게 지금도 이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가격을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이 네이버가 이제 이 자료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가격인지를 알고 보고 가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라보 커피 확정 이전 안내라고 또 이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아메리카노가 아직도 2,500원이네요. 와, 대박. 아직도 착하네. 여기도 골든 커피 어워드 수상했네. 저도 상고로 골든 커피 어워드 수상을 했습니다. 뭐 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뭐 골든 커피 어워드 수상이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 자, 지금 트리플 커피를 먹고 있는데요. 이게 참고로 2,300원인가? 그래요. 이제 하이오 커피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하이오 커피가 이제 2,000원에 테이크아웃이 되고요. 하이오도 이제 가격은 같은데 이제 원두를 골라 먹을 수 있고, 이 트리플 커피도 원두를 골라 먹을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건 스페셜 아메리카노입니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트리플 커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 이 트리플 커피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전국적으로 매장이 뭐 엄청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좀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트리플 A 커피를 제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트리플 A 홈페이지 어디 갔어? 홈페이지를 트리플 A 브라보 커피 가격 착해서 너무 좋은데? 트리플 A 커피. 트리플 A는 이제 A가 3개라는 뜻이죠. 근데 일단 홈페이지가 안 나오네? 들어왔습니다. 있긴 있네요. 근데 이게 좀 메인 화면에 이 링크가 안 달려 있어서 좀 찾기가 어려운데, 트리플 A 커피 에그타르트. 여기 요즘에 에그타르트를 하는 카페들이 워낙 많아서, 참고로 이제 조아유 로스터리 제가 이제 종종 소개했던 저한테 교육을 받았던 조아유 커피도 요 에그타르트를 약간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친구들인데, 뭐 그만큼 요즘에 이제 에그타르트가 좀 많이 대중화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오리지널은 뭐 포르투갈 가서 먹어봐야 뭐 진짜 맛은 안다고 하는데, 아직 제가 뭐 포르투갈을 안 가봤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냥 그 피코크에서 나오는 냉동용도 맛있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제 입맛이 그렇게 막 고급은 아니어서. 일단 브랜드 소개를 들어가 보면, 브랜드 스토리 A급을 넘어 트리플 A급으로 트리플 A 커피는 스페셜티 커피 전문점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일단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는데, 이게 기본 커피도 스페셜티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산 거는 추가 비용을 더 내고 스페셜 아메리카노를 시킨 거예요. 얘네가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서 2,000원 미만으로 아이스 핫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그 지점에서는 제가 먹었던 곳에서 이제 할인이 되는데, 일단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컴퍼스나 최근에 먹었던 테라,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소개했던 하이오, 이런 전문점들이 다 이제 스페셜티 커피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과거에는 뭐 그냥 고급 커피다, 프리미엄 커피다, 이제 약간 좀 생뚱맞게 언급을 했다면, 요즘에 대놓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하는 그 스페셜티 커피를 강조하는 거에 비해서 이제 맛이 그 정도 느낌이 없는데, 얘는 상당히 맛있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내가 먹어보고 진짜 깜놀했어요. 왜냐면 이 가격대는 없었거든요. 이게 제가 계산할 때 2,300원인 걸로 알고, 얘는 이제 본사가 인천에 있네요. 지금 마시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에티오피아 커피의 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딱 먹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티오피아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먹어보면, 이거 에티오피아 커피스러운데?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좀 약간 그 맛과 향이 잘 나요. 근데 여기 홈페이지 상에는, 일단 인천이 본사네요. 정확하게 어떤 커피다라고 소개되어 있진 않아요. 뭐, 일단 홈페이지 상에서 커피류로 들어가 보면, 커피류라고 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질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근데 제가 매장을 방문했을 때는 이제 제가 좀 사진을 찍어 놓은 걸 좀 볼게요.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봐야겠다. 여기 지금 홈페이지에는 안 나와 있네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디 갔어? 또 찾으면 또 안 보여. A급 러버 트리플 A급으로 스페셜티 원두를 사용합니다 라고 써 있고, 오리지널 블렌딩이 이제 핫이 1,500원, 아이스가 1,800원 현재, 다크 초콜릿과 클린하고 풀 바디감이라고 써 있고요. 다크 초콜릿의 풍부한 향과 깊고 진한 바디. 제가 시킨 게 이제 스페셜티 블렌딩. 핫은 2,000원이고 아이스는 2,300원. 2,300원 맞네요. 블랙베리와 와인이 밀크 초콜릿 느낌인데, 진짜 베리류의 맛이랑 와이니한 느낌과 밀크 초콜릿은 아니고 전 다크 초콜릿을 느껴졌어요. 약간 쌉싸름한 게 더 달콤한 느낌보다는 바디감이 적당히 있고, 약간 초콜릿 계열의 쌉싸한 느낌이 진짜 느껴졌습니다. 그거 상당히 맛있었거든요. 디카페인 블렌딩은 카카오의 쌉싸름한 맛과 황설탕 같은 단맛이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두를 썼다 이런 내용은 안 써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홈페이지 상에도 우리가 어떤 원두를 써요 라고 이제 뭐 컴포즈처럼 좀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스페셜 블렌딩은 제가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 베리류의 이제 건과일의 느낌이 나니까 아마도 에티오피아 커피를 썼지 않았을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에티오피아랑 이제 과테말라를 섞은 듯한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겨졌는데, 왜 그러느냐. 제가 이제 카페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과테말라랑 에티오피아 베이스를 썼었는데 이 맛이 났거든요. 근데 저희 커피랑 상당히 맛이 비슷해요. 딱 먹어봐도 에티오피아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물론 에티오피아가 아니면 다른 발효 커피가 들어갔을 법한 그런 맛이 납니다. 진짜 베리류의 느낌이 납니다. 상당히 와이니한 느낌도 연출이 되면서 첫 모금 딱 먹으면 되게 새콤달콤해요. 근데 이 새콤달콤함이 금방 사라지면서 중후반부의 적절한 바디감과 초콜릿 계열의 이제 쌉싸름한 카카오의 느낌이 잘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2,300원 주고 먹었는데, 하이오는 그냥 뭐 무난한 약간 산미가 대표적으로 많이 깔렸던 커피라면, 얘는 전체적으로 맛과 밸런스 상당히 좋았던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먹었던 2,300원짜리 커피 중에서는 얘가 탑이에요, 진짜. 그나마 이제 테라 커피의 코케 허니가 이때 2,500원이었나? 그 정도였기 때문에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선 이제 코케 허니를 내세우는 테라 커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테라 커피의 싱글 커피도 상당히 맛있었는데, 그 가격대로 생각한다면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가격도 훨씬 싸고, 물론 그래봐야 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집 커피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블렌딩 소개가 있네요. 세 개의 블렌딩. 사람들의 커피 비율은 다양하다. 누구는 묵직한 바디감을 좋아하고 누구는 산미가 있는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서 트리플 A에는 세 가지 블렌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오리지널 블렌딩, 스페셜 블렌딩, 디카페인 블렌딩이라고 써 있고, 뭐 여기에는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블렌딩 1개, 블렌딩 1개, 저희는 블렌딩 3개라면서 이제 내세우고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나 어떤 컨셉인지만 써있지 어떤 원두를 넣었어요 라는 얘기는 안 써있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내용을 홍보할도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페셜티 원두를 쓰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 이용객들 입장에서 상당히 더 좋을 것 같고, 또 커피를 사 먹는 입장에서도 보다 어떤 신뢰나 믿음이 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컴포즈가 확실히 소비자의 니즈를 좀 잘 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블렌딩이 3개면 그라인더도 3개여야 한다. 근데 얘네가 가봤더니
그라인더가 이제 피올렌잔또를 쓰고 있어서 뭐 상당히 그라인더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제품이 이제 뭐 100만 원대 미만 머신이니까 일단 커피 머신은 뭘 썼었냐면 커피 머신은 이제 포투라라고 하는 이 스페인 머신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이탈리아 커피 머신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만 그래도 이 스페인도 커피 머신 하면 빠지지 않는 상당히 많은 커피 머신을 제조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머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들이 저가형이든 고급형이든 뭐 웬만한 프랜차이즈는 거의 다 이 스페인 머신들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리미니에서 일했을 때도 이제 그 뭐야 리미니래. 이디야에서 일할 때 리미니라는 커피 머신을 썼었는데 그때 당시 그 리미니 머신이 스페인 머신이었어요. 뭐 아스카소도 그렇지만 상당히 이 프랜차이즈들이 스페인 머신들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포투라 FUTURA라고 하는 이 머신인데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랜차이즈나 개인 카페에서 이 머신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 봤는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머신이니까 이제 겉에서만 자세하게 봤죠. 이제 뒤에서만 보인 거고 안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뭐 모델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 F100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요 가격대가 이제 머신에 이제 업소용으로 쓰기 가장 이제 800만 원대, 700에서 800만 원대 머신이니까 뭐요 정도 선에 쓰지 않을까. F60 아니면 뭐 F100인 것 같은데 뭐 사실 뭐 안쪽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아무튼 요 정도 머신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 머신을 쓰는 건 아닌데 뭐 머신이 꼭 좋아야 커피가 맛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카페를 할 때도 뭐 개인 카페 할 때는 대부분 이제 고급 머신과 고급 그라인더를 많이 선호했지만 저도 프랜차이즈에서 오랫동안 일할 때 뭐 커피를 맛있게 내리는 게 꼭 머신만의 역할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선한 원두를 쓰기 위해서 챔버에 이제 원두를 많이 비운다든가 그리고 커피 한 잔 한 잔 뽑을 때 좀 집중해서 커피를 뽑아준다든가 사실 이런 게 더 어떻게 보면 역량을 통해서 커피 맛있게 내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 회사가 일단은 뭐 상당히 커피가 괜찮다라는 게 이제 제 취지인 거예요. 이 내용을 소개가. 근데 이제 뭐 가맹점 소개하는 개설 비용을 좀 볼게요. 여기도 보면 가맹비와 교육비가 한시적으로 면제입니다. 그 하리오래 하이오 커피도 가격대가 똑같아요. 가맹비 500, 교육비 300인데 한시적 면제라고 써 있고 기기 및 기물에서 원래는 2,6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550만 원을 할인해 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싼 거죠. 가구는 별도고 메뉴판은 40인치 3개로 해서 이제 250, 업데이트 관리비가 뭐 2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월 2만 원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간판 외 사인물이 정확하게 한 면 기준 450만 원이라고 써 있고요. 뭐 그때 하이오가 500이었나? 하여튼 뭐 비슷하죠. 그래서 얘네가 얘기하는 건 얘는 또 로열티가 이제 20만 원에서 비쌉니다. 20만 원입니다. 그때 하이오가 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비용으로 하게 되면 8평 기준, 그러니까 테이크아웃 위주 플러스 뭐 이제 테이블 한 서너 개 놓는 걸로 해서 써있기로는 이제 4,3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부가세 10%가 이제 빠진 거니까 그럼 거의 47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거의 500만 원이라, 5천만 원이라고 보면 될 거야. 지금 계산 미쳤나 봐, 내가. 5천만 원 돈 드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보증금이 8평 기준으로 보통 3천에서 5천 정도로 봤을 때, 그럼 최소한 뭐 한 8천에서 1억 정도의 8평짜리 카페를 얻을 수 있다. 뭐 이제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커피 프랜차이즈의 특히 저렴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뭐 이제 뭐 일반적인 가격대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자세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일단은 커피가 세 가지 디카페인까지 해서 세 가지 커피 중에 하나를 골라 먹었는데 제가 먹고 있는 게 트리플 A 블렌드다. 근데 맛있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맛이 없으면 그냥 뭐 맛없다 그렇게 치부해버리면 되는데 맛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일단 댓글 1차 댓글 우리 바이러스님이 이제 달아주셨어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제 공덕동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일찍 문 닫는 카페가 필로 카페는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습니다. 필로 맞아요. 맞습니다. 역시 바이러스님이 그도 저희 방송 오랫동안 애청하셔서 그런지 내 취향을 너무 잘 알아. 내 수준을 너무 잘 아는 거지. 맞아요. 필로로 갔다가 이제 공동역 쪽에서 이제 많이 헤맸죠. 공동역이랑 이 마포역이 걸어가게 되면은 뭐 한 10여 분 정도면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먼 거리는 아니어서 제가 이제 마포랑 공덕 쪽에 이제 나름 추억이 있어요. 예전에 여기다 이제 게임 회사 차렸을 때 이 마포에 차렸었거든요. 진짜로 옛날 이 이름이 뭐였더라? 고려 아카데미 텔이었나? 지금도 있나? 그 마포 가든 호텔 쪽에 있어요. 고려 아카데미 텔. 여기 맞을 거예요. 아카데미 텔 1이 있고 2가 있는데 1이었나? 제가 있었던 곳이 그 마포 가든 호텔 있는 쪽에 있었거든요. 그 옆에 마포 그 뭐야? 여기 아닌가? 마포 가든 호텔 쪽에 있었는데? 아니 거기가 아카데미 텔이 아닌가? 맞을 텐데? 예전에 여기 그 마포 가든 호텔 옆에 어떤 빌딩 하나 있어요. 그쪽에 저희가 이제 게임 회사 사무실 차려놓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을 텐데? 근데 제가 잘못 외우고 있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마포 쪽에서 한 몇 년 이 사무실 운영하면서 뭐 게임 만든답시고 깝죽대던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추억이 있거든요. 이 동네에서 이제 맛집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이제 저기 이쪽에 중국집이 하나 있죠. 마포 쪽에. 뭐야. 이름이 생각도 안 나. 옛날엔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간지 여기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 마포 쪽에 유명한 중식당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이 마포 쪽에 맛집이 많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거 뭐 가지튀 무슨 튀김이 유명했었는데 하여튼 여기 와갖고 많이 먹었습니다. 부모님하고도 같이 먹었었던 그 나름 추억이 있는데 여기 이제 마포 또 주물럭 뭐 주물럭 고깃집도 있어서 옛날에 뭐 뻔질나게 왔었지. 또 이제 여의도에서 다리만 건너면 마포니까 뭐 가깝죠. 뭐 상당히 많이 이제 추억이 녹아져 있는 동네인데 이제 여기가 재개발되고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뭐 달동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좀 거기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 아파트 허물기 전에는 약간 좀 이제 그 달동네 같이 막 그 뭐야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옛날 봉천동 동네 분위기 마냥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를 싹 다 밀어버리고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있어요.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어서 옛날 마포의 느낌이 안 나는데 뭐 옛날 뭐 진짜 막 쌍팔년도 시절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2, 30년 전 얘기죠.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추억이 있었어요. 바이러스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예상한 곳들을 방황하셨군요. 가가커피는 제 예전 단골집인 도가니 수육집이 코로나로 폐업하고 그 자리에 연 곳이라 그랬었어요? 슬픈 내용이 있네요. 필로커피는 미술학원 다니시느라 일찍 닫아요. 성격이 워낙 고집스러워서 기본을 할 거예요. 저랑은 잘 안 맞더라는. 마음에 드는 카페는 너무 비싸고 경의선 숲길 생긴 이후에 생긴 카페들은 그냥 그렇고요.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고요. 이후에 이제 또 탈출문님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문득 치킨집도 이젠 개인 치킨 가게가 아닌 모두 체인이 되고 그래야 살아남는 것처럼 카페도 점점 그렇게 되려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은 커피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가 체인 혹은 개인 카페로 시작해 기업화되는 경우들을 보고 있으면 동네 작은 카페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걸까? 불가능하다면 마무리 지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챗 GPT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도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예술가들로 많아진다 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에 제약이 생길 것 같아 두렵기도 해요. 걱정이 많은 요즘이네요.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탈출모님이나 우리 바이러스님이 그래도 이렇게 댓글들을 달아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뭐 피드백을
안 해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냥 뭐 제 방송이 뭐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냥 뭐 나 재밌으려고 하는 방송이지 뭐 사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유익한 정보를 공개 드리거나 어떤 유익성이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나 혼자 개소리 퍼레이드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내 하는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고맙죠. 사실 제가 강의를 하러 많이 다니는데 여기저기 다니긴 뒤지게 다니는데 이제 뭐 사실 뭐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뭐 거의 프리랜서로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반응을 해주면 사실 수업 자체가 더 집중력이 살아나고요. 더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뭐 혼자 딴짓하거나 또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수다 떠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뭐 화내고 짜증내긴 싫으니까 그냥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러면 저 역시도 열심히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반응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탈출무님은 지금 현재 개인 카페를 하고 있는 것 같으셔서 제가 사실 뭐 정답을 얘기할 수도 없고 사실 제 인생도 모르는데 뭘 어줍지 않게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일본도 그렇고 뭐 이제 커피를 하는 유럽 국가들도 보면 이 체인점 문화는 확실히 이제 기업 주도형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커피니처럼 중소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이제 버거나기가 이제 버텨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표도 자산하게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자본이 있는 이제 모기업이 좀 탄탄한 회사들이라면 그래도 커피 사업을 꾸준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일반적인 개인 카페들이나 뭐 소규모 체인점들은 버겨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만큼 실질적으로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저가형 커피들은 기업 주도형 사업이거나 거의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 쪽으로 가게 되고 이 개인 카페는 거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마저도 스페셜티 커피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면 기업이 다 해먹으려고 하니까 일반 서민이 해먹을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치킨집. 치킨집도 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다 이제 돈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일반 개인 치킨을 해갖고는 사실 가격 경쟁력 말고는 없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최근에도 치킨들을 제가 참고로 치킨 안 좋아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치킨을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는 치킨을 돈 주고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랑 뭐 호프집 가서 같이 먹어볼 때 이유는 전 치킨이라는 걸 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치킨을 안 좋아합니다. 닭을 안 좋아해. 새를 안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 와이프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상 치킨을 달고 사는 분위기가 됐지만 이 확실히 체인점 게 맛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게 비싸지만 튀김옷이나 확실히 좀 맛은 좋다. 대신 이제 가성비를 놓고 따졌을 때는 뭐 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데 있는 이 치킨집도 괜찮다. 왜냐면 가격이 월등하게 싸니까. 보통 13,000원이면은 이제 프라이드를 하나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치킨집들 13,000원, 14,000원에 먹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프랜차이즈는 기본 18,000원에서 2만 원이 넘어가니까 사실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 그냥 뭐 맛은 좀 떨어져도 개인집 먹지 이제 뭐 이런 건데 최근에 제가 이제 냉동치킨 대기업에서 나오는 그 냉동치킨을 에어프라이어로 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아요. 뭔 얘기냐? 그나마 이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던 게 이제 개인 식당들인데 이제 개인 식당들조차도 이제 즉석 식품들이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와 가격대를 낮춤으로써 앞지르고 있는 거죠. 그럼 솔직히 나 같으면 뭐 노브랜드 가서 어떤 무슨 치킨 하나 샀는데 에어프라이어로 돌려 먹으니까 웬만한 개인 치킨집보다 맛있다. 개인 치킨집 안 가죠. 가격대가 훨씬 싼데. 최근에도 이제 그 어디 거였더라? 이마트인가 노브랜드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크리스피 치킨을 11,000원인가 12,000원 주고 샀어요. 와이프가 이제 그걸 에어프라이어 돌렸거든요. 두 번인가. 근데 확실히 뭐 프랜차이즈 치킨만큼 맛있지 않았는데 개인이 만드는 치킨 정도보다는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그 닭 냄새도 안 나고 훨씬 더 맛있었어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 개인이 이런 하는 것조차 기업들이 다 먹는 게 사실 좋은 예는 아니죠. 아닌데 지금 제가 지금 트리플 A 커피도 먹고 있지만 이게 2,300원이에요.
거의 스페셜티 블렌드의 느낌을 잘 살린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사이즈도 큰데 2,300원이다. 지금 보통 제가 후배들이 하는 카페들이 가보면 다 2,000원대 후반에서 3,000원대 초반입니다. 커피가, 아메리카노가. 얘네들이 하는 커피가 진짜 특출나고 어떤 그 브랜드의 가치를 줄 수 있는 집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트리플 A 이런 걸 먹지. 2,300원짜리 커피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 먹지. 개인 카페 찾아가겠냐고요. 안 갈 거 아닙니까? 나부터도 이제 이걸 먹었으니까 이런 커피를 찾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요즘에 하고 있냐면 안 먹어봤던 저가형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우는 프랜차이즈를 요새 먹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최근에 먹은 게 하이오, 그 전에 먹었던 게 뭐 컴포즈, 그리고 이제 테라, 그리고 오늘의 이제 트리플 A죠. 근데 그 외 프랜차이즈들 중에 이제 스페셜티를 내세우는 집도 지금 찾고 있는데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상 외로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저가형 프랜차이즈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2,000원대예요. 물론 최근에 먹었던 그 사피엔스는 3,000원대였지만 맛이 별로였는데 뭐 포트캔 커피 같은 데서도 일단 뭐 2,000원대 후반에 이런 스페셜티 커피들, 싱글 커피들을 팔고 있어요. 거기서도 뭐 맛은 없었습니다만 얘가 예외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겠죠. 얘가 좀 생각보다 맛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커피 전문점들이 많아진다면 과연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개인 카페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거를 좀 심사숙고하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커피가 이제 그나마 품질 경쟁인데 이 품질 경쟁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무조건 비싸고 품질 좋다고가 아니라 가격대가 합리적이면서 품질이 높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격대 기준도 다르죠.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3,000원일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3,000원. 그러니까 3,000원대 후반을 넘어가면 일단 잘 안 가요. 서울 가서도 웬만한 맛집 커피들 가보면 4,000원대다. 그럼 구경만 하지 잘 안 사 먹습니다. 진짜 먹고 싶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집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싶으면 사 먹는데 보통 먹어보면 다 그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왜냐면 커피가 커피지. 커피가 갑자기 막 생뚱맞게 와인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 커피를 다 먹은 건 아닌데 어차피 요즘 트렌드라는 게 스페셜티, 뭐 향 아니면 맛, 뭐 아니면 뭐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과일 맛 나는 커피 아니면 와인 느낌이냐, 뭐 발효 느낌이냐, 다 뭐 컨셉이 거기서 거기에요. 먹다 보면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사실 비싸다고 먹어야 그 돈 주고 먹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는 직접 로스팅도 하고 먹기도 하고 뒤지게 먹으니까 그만한 그 가치에 대한 기준치가 이제 높은 거죠. 이 정도만 돼도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이제 2,000원대, 3,000원대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아메리카노의 이제 좀 적정 가격 수준을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뭐 월세 내랴, 인건비 주랴, 뭐 이거저거 따지면은 그 가격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추기가 어려운데 그 가격을 내세우는 카페들이 많이 생긴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조차 남는 것이 좀 어렵다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부가가치가 높은 커피 시장과 그만한 니즈를 줄 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 예를 들어 뭐 여기는 뭐 전주현 바리스타가 있는 세계적인 커피 기업을 어? 세계적인 커피 뭐 넘버원 기업이다. 뭐 모모스 커피 이러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꼭 그 집을 아니면 안 가면 안 된다는 어떤 명분이 있다면 모를까. 웬만한 개인 카페들이 뭐 그런 게 있나요? 뭐 우리가 뭐 브루잉컵 대회 우승했다? 일반인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브루잉컵 1등 하든 2등 하든 뭐 사실 카페들 가보면 다 그런 거 내세우잖아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싸고 먹을만 하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런 면에서는 점점 개인 카페가 살아남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개소리 한번 해봤고요. 우리 TRST님께서 최근 리브레와 던킨의 콜라보 한 거 아시죠? 예, 알고는 있었습니다. 리브레 커피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런지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회사 옆에 던킨이 있어서 마셔봤는데 제 취향은 많이 아니었네요. 맛있으면 원두도 좀 사보려고 했는데 왠지 이씨 아저씨라면 누구보다 이 제품을 먼저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글 남겨봅니다. 드셔보셨다면 이씨 아저씨의 맛평가가 궁금하네요. 제가 잠깐 소개도 했었지만
이 리브레 커피에 대한 기대치는 뭐 국내에서 커피 좀 한다 싶으면 다 알 거예요. 뭐 생두를 직접 수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에 직영 매장도 운영하면서 실제로 맛있는 커피 전문점이라는 인식도 사실 있죠. 뭐 싸구려 커피 파는 그런 인식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솔직히 먹었을 때는 이 커피는 리브레 커피라는 어떤 버프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커피랑 거의 맛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브레라고 생각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맛이 엄청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리브레라는 이름 때문인지 그 만족도가 좀 낮아졌던, 그냥 리브레가 아니고 그냥 팔았으면 그냥 뭐 나쁘지 않은 밸런스의 커피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리브레 스페셜티 에티오피아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리브레가 이제 에티오피아 베이스의 인도 온두라스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 다시 한번 검색해 볼까? 어디 갔어? 던킨. 그러니까 얘네가 홍보할 때도 이제 에티오피아 스페셜티 커피의 뭐 맛과 향 이런 걸 이제 강조했어요. 근데 전혀 에티오피아의 느낌이 안 느껴졌단 말이죠. 그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제품이 좋다고 강조를 하는데 제품을 먹어보는 입장에서 그 느낌이 안 나니까 던킨 커피 리브레. 어, 일단 커피 리브레와 손을 잡고 스페셜티 커피 시장 큐그레이더 서피룬 대표가 이끄는 커피 리브레 손잡고 선보이는 스페셜티 커피다. 음, 써있기로는 리브레 스페셜티는 향이 풍부한 에티오피아, 묵직한 바디감의 인도, 은은한 단맛의 온두라스 생두를 기반으로 최적의 브랜딩은 풍부한 바디감과 녹진한 단맛, 건가루의 고소함과 과일과 로즈티의 향긋한 풍미. 근데 좋은 얘기 다 갖다 붙였어. 근데 전혀 이런 느낌 못 받았어. 솔직한 얘기로. 진짜로. 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맹점이죠. 아저씨가 사장님이었는데 뭐 아저씨 무시하는 거냐? 아, 그런 건 아닌데 물어봤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리브레 스페셜티 커피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약간 그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 나는 안쪽에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그 던킨이 오픈 주방이 아니에요. 다 모든 게 오픈은 아니거든요. 이제 약간 제가 갔던 집은 머신이 밖에서 머신만 보이고 안쪽으로 안 보여요. 뭐 그라인더가 몇 개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던킨이 여러 가지 블렌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골라 먹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일단 메뉴 자체가 이 던킨 블렌드랑 이번에 나온 스페셜티 커피 리브레 블렌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커피 리브레 블렌드로 시켰는데, 아이고 시켰는데 그 느낌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찝찝한 기분으로 나온 거죠. 내 돈 주고 먹는데 제가 이런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명확스럽지 않은 거. 이 맛도 저 맛도 아닌데 맛이 없진 않지만 뭔가 이 상품성 가치 자체가 내가 의도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르다. 차라리 지금 이 트리플 A가 훨씬 맛있어. 그지말 아니라 얘는 대놓고 에티오피아 느낌 그냥 나요. 물론 이게 얻어 걸렸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2,300원이에요. 참고로 던킨이 3,400원이었나? 또 얼마야? 아, 또 까먹네. 아, 자꾸 잊어버리는데. 아니, 던킨 검색해봐야지. 던킨. 물론 스타벅스보단 맛있지. 스타벅스가 4,500원이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경동 1960 다녀도 4,500원, 물론 기프트콘이었는데, 그 4,500원씩 주고 먹으려면 미쳐버릴 것 같아. 3,700원이 3,700원. 3,700원이 싼 거야? 이것도 비싼 거죠. 3,700원이면 비싼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14온즈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 나오는데. 이게 3,700원이면, 트리플 A 커피가 갖고, 아이스 핫 두 개 먹을 수 있어요. 에? 진짜로. 두 잔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거 먹지, 나 같아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거 먹지만, 아는 사람들은 이거 먹겠냐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안이하게 장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이제 뭐 이제 돈 많고 유통망 좋고 뭐 홍보만 한다고 해서 이제 막 뭐 그럴싸하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카페들이 많아진다는 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의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우는 카페가 만약에 많아진다면, 제가 봤을 때 어지간한 개인 카페들이 살아남기 어렵지 않나. 뭐 진짜 뭐 특별한 제품들의 어떤 매력을 줄 수 있는 뭐 디저트라든가 이 집만 먹을 수 있는 뭐 진짜 특별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특별한 카페를 찾아가서 먹는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만큼 커피로 진짜 밥 벌어 먹기 살기가 점점 이제 답답해진다. 그만큼 이제 저 역시도 커피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힘들다. 저야 뭐 이제 그냥 뭐 맨날 입으로만 떠들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인데 어? 점점 이런 상황이 많아지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커피 기사거리들 한번 얘기 나눠보고, 지난번에 먹었던 키커피 한번 다시 마셔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키커피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 따뜻하게 또 한 잔 타서 마셔볼게요. 일단 한 2스푼 정도 넣고, 너무 많은가? 뒤지게 부은 것 같아. 아이스만 먹었더니 갑자기 또 따뜻한 게 조금 땡기는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좀 붓고 역시 인스턴트 커피의 특유의 향이 아무래도 이제 바로 갈아서 내리는 이제 풍부한 향을 내주는 이제 리얼 커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그런 건 약한데 그래도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어떤 대체 식품으로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상당히 과거에는 이런 거 왜 먹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 이게 물을 좀 더 부어야겠다. 농도가 좀 진하네. 이게 스푼 자체가 좀 큰 스푼이라서 그래. 아, 근데 밥 숟가락으로 푼 것도 아닌데. 자, 이제 커피 기사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눈에 띄는 기사. 요새 커피값 너무 비싸다. 1,000원의 행복을 찾아 떠난 사람들. 아, 약간 이제 편의점 커피를 이제 광고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일단 뭐 광고를 한다 그래도, 솔직히 가성비가 나쁘지 않으니까 뭐 사실 그렇게 깔만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편의점 즉석 커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주요 4개 업체 작년에 6억 잔 판매, 1,000만 원대 커피 머신 도입 등 맛 품질 높여 가성비로 승부수라는 기사인데 현재 이제 이 기사에는 CU의 개커피, 이제 발음 주의해야 돼. 개커피, 네, 겟커피. 개인적으로는 CU의 겟커피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른 편의점 좋아하는데 워낙에 이제 쓴맛이 좀 세서 제 입맛은 좀 잘 안 맞아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래도 자기 입맛 찾아 따라가게 되니까. 근데 이제 지금 CU 쪽에 이제 겟커피가 다시 진짜 발음 그지 같네. 겟커피가 지금 프로모션 같은 걸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원대 구매가 가능한 뭐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 뭐 200원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서 200원까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주요 내용을 보니 이 GS25 같은 경우 2억 4천만 잔이 전체 판매 상품 중 1위를 차지했다. 오, 씨, 대박. CU에서도 한 2억 잔 가까이 팔려 전체 2위라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 있고요. 즉석 커피 매출 신장률이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부터 이제 가장 급속도로 상승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25.8%, 2021년도 26%, 2022년도에는 28.6%, 그럼 2023년도에는 대략 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편의점의 판매 잔수 대비 전국 편의점이 대략 5만 개라고 계산했을 때 한 매장당 비교적 50잔 정도로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30% 정도 신장이 된다면 거의 60잔에서 70잔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카페를 가시는 분들이
이런 대체 커피 식품으로 실제로 대체를 한다는 어떤 통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세븐일레븐의 세븐카페를 시작으로 즉석 커피가 담배 못지않게 편의점을 방문하게 되는 큰 동기부여 상품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 기사가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CU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BGF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BGF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우리 흔한 얘기로 이제 중앙일보의 이제 홍씨 일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삼성계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중앙일보사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손들이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기업인 거죠. 실제로 이제 대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런 큰 회사들이 다 이제 대기업들이 다 해먹는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라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커피 시장도 거의 이제 대기업 주도 사업,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도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이제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견해인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히 이제 옆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간편식 커피라든가 이런 저가형 커피들이 대부분 이제 대형 업체들 위주의 시장으로 편성된 거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견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한 잔을 좀 틈틈이 마시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이제 카누보다는 이 제품이 좀 그 군고구마의 맛과 향과 풍미가 훨씬 더 잘 나와서 맛있다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입맛에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가 충분히 대체제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나. 물론 바로 핸드드립으로 내려 먹는 어떤 복합적인 향미와 뭐 균형감, 복합적인 맛들의 밸런스 뭐 이런 것들과 비할 바는 안 되는데 뭐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과 또 가격 대비 만족도가 충분히 상쇄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스턴트 커피를 우리가 무시할 바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죠. 네, 또 다음 기사 찾아볼게요. 커피공화국 대한민국 블루오션은 어디까지일까? 사실 이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기사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과거 대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뭐 기사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가맹점만 3만 5백 3만 5개? 뭐야? 대중성 잡은 이디야. 매출 2조 원 훌쩍 뛰어넘은 스타벅스 1위 자리 굳건할까? 가성비 커피 대세. 컴퍼스와 도망가는 메가커피. 무인 로봇 카페 등장. 어디까지 확장할까?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의 커피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좀 볼까요? 1인당 커피 소비량 평균 353잔. 그러니까 하루에 거의 한 잔 정도 먹는다는 통계인 거죠. 1인당. 전 세계 평균 132잔의 약 3배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진짜 많이 먹죠. 근데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밖에서 사 먹는 소비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나 미국 사람들을 보더라도 집에서 자체적으로 먹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먹는 커피 잔수로만 어떤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좀 이게 꼭 맞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나가서 먹는 게 좀 많아서 그런 거지. 뭐 요즘에는 이제 홈카페 시장도 많이 확장이 되면서 실제로 집에서 먹는 인구도 많고 특히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물론 나가서 요즘에 이제 가성비 괜찮은 커피들 특히 프랜차이즈 걸 좀 사 먹지만 그래봐야 뭐 어쩌다가 한 잔 정도 먹는 거지 뭐 뒤지게 사 먹지는 않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집에서 사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제 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제 커피를 시음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이제 같이 시음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거의 매일같이 시음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이제 매일같이 내려 먹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죠. 왜냐면 밖에 나가서 어차피 커피 시음하면서 많이 먹는데
굳이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땡기지도 않고. 2022년도 무려 99,000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카페로서의 이제 어느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본 데이터로는 이제 그러니까 커피를 취급하는 점포 수가 대략 13만 5천 개 정도, 13만 개 정도가 넘는 걸로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게 현재 9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이 기사입니다. 이디야 커피가 이게 잘못 오타한 것 같아요. 3만 5개라고 나와 있는데 3,005개 5개인 거죠. 뭐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3만 5개는 아니잖아요. 예, 오타야 오타. 기사가 오타가 난 건데 이디야 커피 국내 가맹점 수가 무려 3,005개다. 이제 실제로는 3,700호점을 넘어 지금 3,800호점을 냈다는 기사가 났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점포 수는 계속 숫자가 앞으로 나가지만 이제 중간에 폐업을 하거나 이제 뭐 없어지는 카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800호라고 3,800개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점포 문 닫는 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005개다.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된 부분도 있죠. 왜냐면 남들이 봤을 때는 3,800개나 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보통 프랜차이즈들이 점포 수를 낼 때는 한 번 낸 점포 수의 번호를 어, 이제 뭐야 다음 뭐 이렇게 매장이 줄었다고 해서 그 점포 수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숫자가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 이 이디야가 뭐 3,800개 중에 3,000개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은 계속 3,800, 4,000 이런 식으로 숫자 커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이제 그 가맹점 수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컴포즈랑 메가가 이제 2,000개 점인 거를 비교해 보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EDI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1, 2년 안에 이 매장이 1,000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면은 한 3, 4년 내에 충분히 3,000개 매장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대적으로는 이제 다른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브랜드가 죽겠죠. 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수요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매장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 수는 없거든요. 다른 점포가 죽는 반면에 특정 브랜드 점포가 이제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매출이 2조 5,939억 이게 작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올 통계로는 이제 매출이 오른 걸 반영하면 그러니까 왜냐면 커피 가격이 인상됐으니까 실제 판매 잔수가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객단가가 올라가니까 이제 가격 자체가 올라서 이제 매출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게 대략 이제 3조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메가커피도 이제 매출액이 증가와 함께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이제 평가가 나온다는 그런 기사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카페 시장을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분위기가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나쁘지 않다라는 반증인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경제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런 소비재 특히 이제 어떤 선택적인 소비재들을 이제 사람들이 줄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커피 시장도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로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제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소비자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제 매장수 감소와 커피 산업의 이제 실질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도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커피 공화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커피 시장이라고 하는 게 스타벅스가 처음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우상향했던 걸 보면 이제 하락세가 없었거든요. 하락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
그렇듯이 항상 올라갈 수만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이 정체되거나 하락세가 분명히 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조가 없었는데, 왜냐면 거의 20년 동안 쭉 올라가기만 했었는데, 과연 영원히 올라갈 가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영원히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커피 시장도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분명히 언젠가는 오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커피 때려쳤다. 확실히 이 키커피가 좀 제 입맛에 맞는 이유가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약간 그 브라질 이과수처럼 그 특유의 구수하고 달콤한 군고구마 향의 그 맛과 향이 상당히 먹기 편한 맛입니다. 그리고 이 적절한 산미도 살짝 있는데 산미가 많이 부각되지 않아서 따뜻하게 먹을 때는 그런 느낌보다는 구수한 맛과 단맛 그리고 약간의 이 쌉싸름한 맛이 상당히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약간 요런 류의 인스턴트를 좋아합니다. 그냥 막 쓴 스타일보다는 약간 그래도 이 균형 있는 맛들이 나오는 인스턴트 커피를 좋아하는데 약간 요게 이제 제 취향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키커피가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일제라서 조금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커피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얘기하기에는 뭐 사실 먹기 괜찮은데 뭐 내 취향엔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기사는 2030 사이에 핫하다는 거지방을 아시나요? 굳이 이런 거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일단은 돈을 아껴 써야 된다는 취지의 이런 거지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좀 이제 되도록이면 짠돌이처럼 생활하라,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이제 물가의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쫓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은 대화방 대화방 같은 게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재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사람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이 과거와 같이 여유가 많진 않다. 뭐 이런 취지로 바라보면 되겠는데 근데 진짜 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만큼 외식을 펑펑 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백화점에 가갖고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지간해선 백화점 가서 밥 잘 안 사 먹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하 식품관 같은 데 가서 이제 세일 타임 때 뭐 이렇게 집어오는 거는 많은데 거기 이제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제 10층 뭐 이렇게 제일 꼭대기층 가면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이제 식사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싸요. 기본이 1인당 거의 한 15,000원? 거의 2만 원 가까이 됩니다. 뭘 이렇게 먹어도. 그러니까 뭐 그냥 웬만큼 먹어도 18,000원, 뭐 15,000원, 뭐 좀 좋은 거 먹는다면 한 2만 원인데 중요한 거는 2만 원을 줘도 뭐 그렇게까지 뭐 엄청 뭐 푸짐하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이제 장점은 있죠. 뭐 좀 조용하다. 그리고 좀 더 서비스가 비교적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이제 백화점에 차를 세우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또 이제 커피까지 마시는 일이 가끔 있어요. 뭐 자주는 아닌데, 물론 아깝죠. 그 돈이 아까운데 또 밖에 나가면 또 뭐 번잡스럽기도 하고 또 맛집 찾아다닌다고 또 사람 데리고 막 여기저기 또 골목을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데 가서 밥을 먹어도 예전에도 뭐 비싸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이제 한 2만 원 또는 3만 원 정도 주고 먹는 어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돈을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사실 뭐 웬만한 사람 여럿이 먹게 되면 뭐 돈 10만 원 쓰는 거 뭐 그냥 우스워요. 진짜 밥 한 끼 먹는데 그냥 돈 10만 원, 20만 원씩 쓰는 게 그냥 뭐 일상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식사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도록이면 외식을 막 펑펑하기보다는 한참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내가 꼭 먹어야 되나?
이 집이 좀 가성비 괜찮나? 뭐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먹는 좀 슬픈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돈 잘 버는 애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저 같은 찌질이는 이거저거 따져가면서 먹는다. 뭐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도 이제 피부에 와닿고 있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자, 메가커피 롯데제과 커피 원두에서 나온 곰팡이 독소 서울 유통가공업소에선 안 나와. 일단 내용을 보면은 이게 지난 한 몇 달 됐죠? 네, 이제 에티오피아 수입 커피에서 이제 곰팡이균 독소인 뭐 오크라톡신 A가 뭐 검출됐다라는 내용에서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 일단 커피 원두는 모두 15개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제조, 가공, 유통된 제품을 이제 뭐 전수조사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사했는지에 대해서 좀뭐 구체적인 언급은 현재 이 기사에는 안 나와 있고요. 사실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예를 들어 그 받아온 그 제품이 남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이미 풀려갖고 뭐 다 먹었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뭐 이거 먹는다고 해서 당장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막 죽는다든가 근데 이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이제 뭐 곰팡이 독소가 신장과 간을 손상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 생두의 결점도라고 해서 이제 곰팡이가 핀 이제 생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원래 이런 걸 다 이제 빼서 버려야 되는데, 근데 사실 안 빼고 그냥 막 볶아버리면 뭐 이제 장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뭐 됐다 안 됐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좀 사실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랬을까 싶습니다. 좀 사실 좀 찝찝하죠. 찝찝해요. 또 이제 구체적인 언급이 안 나왔는데 분명히 이제 샘플군만 몇 개 뽑아다가 뭐 해보고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내용으로는 뭐 곰팡이 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한 커피 원두 59개라고 하는데 과연 59개만 될까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겠죠? 아니, 네, 믿기가 좀 어렵지만 뭐 그래도 안 한 거보다 나으니까. 근데 좀 사실 좀 찝찝합니다. 뭐 그리고 아마 과거에 이런 커피를 이미 우리가 많이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태운 커피들, 특히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생두를 가지고 먹는 커피가 좀 기분이 좀 안 놓이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기사 앞에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왜 카페 창업에 열광할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중 13.6%가 카페 관련 브랜드이다. 카페 시장에서 2천억대 부동산 자산가로 변모한 사례도 있다. 자, 현재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이 12만 5,600개에 달한다. 이런 것처럼 어디에서 조사했느냐에 따라 이게 좀 약간 데이터가 차이가 있는 거야. 아까 전에 이제 9만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이제 12만 5,600개.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정확한 수치를 좀 이제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얘기로는 이제 포털 검색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전문점 영업 중인 커피 전문점이 12만 5,600개에 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13만 개로 추산하고 있어요, 현재. 왜냐면 이제 카페로 등록이 안 돼 있어도 이제 커피를 파는 집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빵집인데 커피 팔고 뭐 떡집인데 커피 팔고 뭐 찻집인데 커피 팔고 뭐 주스집인데 뭐 커피 팔고 뭐 이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두루두루 봤을 때 한 13만 개 이상이 되지 않나라고 이제 추산하는 것 같고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이제 9,638개. 와우.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9,638개가 있대. 대박. 근데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네. 일단 커피 카페 브랜드가 이제 이 중에 한 13.6%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카페 관련 프랜차이즈 개수가 1,30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커피 전문점 시장이 현재 2011년 2조 4천억에서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데이터가 보통 2022년도 데이터니까 20조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코로나 전에 15조 정도로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한국 커피 시장 자체를 다 20조 정도로 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편의점의 매출 그 시장 규모가 40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편의점이 5만 개 정도인데 그 5만 개의 편의점에서 나오는 매출이 40조대라고 하는 걸 보면 일단 실질적으로는 이 편의점 시장이 더 매출 규모로 보면 더 크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그 커피 시장이 20조라고 하는 내용이 국내 인구 규모 대비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한 달에 한 2, 30개 정도의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없어지는 게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최근에도 리뷰를 했었던 뭐 하이오, 뭐 트리플 A, 뭐 테라 이런 회사들을 잘 보시면 신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매장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신규 프랜차이즈가 이제 자리를 못 잡거나 그러면 이제 중간에 새로 없어지고 뭐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더라도 뭐 제가 이제 지나가다 봤었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뭐 매장이 별로 없는데도 이제 좀 눈에 띄었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프랜차이즈를 많이 봤었던 사례들 보더라도 실제로 이게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기구나. 그 주변에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더라도 다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다 할 나름 계획들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아, 이 시장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내용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실질적으로 이 커피라고 하는 분야가 일단 진입 시장의 눈높이가 상당히 낮은 부분, 그러니까 누구나 한번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어, 어떤 사람들의 니즈를 불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투자 수익성보다는 워라밸을 위한 공간 개념이 크다라는 취지에서 카페를 선호하는 1위가 아닐까라고 보는 내용도 약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보더라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 이러면 좀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거 하나 해놓고, 그러니까 물론 자기 이제 분양받은 뭐 이렇게 상가에다가 차려놓고 이제 오토 매장으로 돌리는 실제 지인분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더라도 그냥 이제 어디 가서 나 그래도 카페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 시장이 또 이제 잘 되는 경향도 있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커피를 해서 돈을 막 벌려는 어떤 목적성보다는 그냥 집에만 있기에는 뭐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나 그래도 뭐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려고 실제로 카페를 내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학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아, 뭐라도 배워보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학원에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커피 자격증도 따면 어디 가서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어.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뭐 심심하면 자기가 직접 뭐 고향 내려가서 뭐 카페라도 차려놓고, 뭐 후배들이나 선배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랑방 같은 걸 할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카페가 가장 만만한 거죠. 일단 뭐 노동 강도도 높지 않은 편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상당히 깔끔하니 냄새 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고깃집 같은 거 뭐 보여주고 자랑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카페들 또 이제 또 와인도 같이 취급하거나 그러면 좀 약간 있어 배잖아. 이제 이런 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시장이 이제 꾸준히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어떤 이유도 있지 않나라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기사는 아닌데 이제 햄버거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기사가 눈에 띄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국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 매각 불발. 일단 한국 맥도날드는 일단 동원에서 일단 좀 뛰어들었다는 기사 내용이었는데 지금 KFC도 비교적 적은 매각에 진행이 됐지만 맥도날드, 맘스터치, 버거킹 등은 높은 매각각 탓에 협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몸값 자체가 비싸니까 일단은 그 이걸 인수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 회사 쪽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비용에 이거를 사서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이 가격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맘스터치도 그렇고 지금 버거킹과 맥도날드도 뭐 그렇다는 내용으로 지금 기사가 실려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비싼 몸값을 주고 사서 이걸 유지해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국내 시장의 전망을 보더라도 과연 이 시장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요즘에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잘 안 가요. 이제 버거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일할 때 종종 갔는데 확실히 이 세일하는 그 상품을 사면 퀄리티가 너무 저질입니다. 뭐 메가 뭐 어디든 그래. 뭐 롯데리아도 그렇고 뭐 버거킹도 그렇고 뭐 와퍼 세일할 때 사 먹어보면 안에 이 내용물이 되게 부실해요. 뭐 이렇게 양상추도 너무 없어도 이거 뭐 완전히 버거 그러니까 뭐지 빵 사이에 그냥 고기 패티에 소스 정도만 발라 있는. 근데 이걸 굳이 4, 5천 원씩 주고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죠. 요즘에 안 먹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제가 웬만해선 버거를 워낙 좋아해서 잘 먹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프랜차이즈 햄버거의 가치가 과연 가격 경쟁력이나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사실 햄버거 하나 먹는데 뭐 돈 10,000원씩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요즘에 햄버거 하나 먹으려면 그 정도 되거든요. 뭐 프로모션 없이 해도 보통 10,000원 가까이 줘야 햄버거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세트 같은 거. 근데 또 싸게 먹는 햄버거들은 또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햄버거를 안 먹게 되는 거죠. 저 역시도 지금 요새 안 먹고 있어요. 버거킹을 맨날 먹다가 한 2달 됐나? 지금 거의 안 사 먹습니다. 잘. 어쩌다가 한번 먹을까? 진짜 잘 안 먹고 있는데 그냥 프랜차이즈 버거의 퀄리티가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과연 이게 팔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마지막 기사 언급하고 그냥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기사거리도 별로 안 보이는데 5곳 중 한 곳은 밤에 문 닫는데 편의점 업계 최저임금론이 촉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은 그건 거죠. 근데 최저임금은 안 올리고 싶다. 네, 만만한 게 인건비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값싼 노동력을 통한 경제의 어떤 발전에 대한 어떤 원동력이 됐었던 게 이제 값싼 노동력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프레임이 이제 계속 바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국내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학원에서도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제가 최저임금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아니라 이 프레임 자체를 이쪽으로 쏘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은 물가 인상과 이 임대료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자영업자한테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이제 물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자기네 매장에 필요로 하는 이제 식료품이나 뭐 이런 걸 사다 쓰는 그런 비품 여러 가지 비용 발생 플러스 이제 임대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꾸 포커스를 이 인건비에 맞추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인건비는 사람을 갖다 쓸 역량이 안 되면 혼자 해야죠. 아니 진짜 저도 제가 장사할 때 그랬는데 저는 장사할 때 최저 시급을 준 적이 없어요. 다 최저 시급보다 좀 더 줬지. 진짜로. 예를 들어 처음에는 첫 달에는 최저 시급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알바를 뽑더라도 첫 달은 알바를 최저 시급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으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아니면 3개월 일하면은 뭐 한 500원 올려주고 6개월이라면은 뭐 또 한 1,000원 올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진짜로. 구라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는 알바를 그런 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좀 뭐 사람 그래도 이제 알바를 했던 친구들이 저를 그렇게 나쁘게 많이 안 봤던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제 밑에서 커피를 하던 사람들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주민님도 그렇고 뭐 볼매님도 그렇고 김원희도 그렇고 이제 같이 제 방송에도 같이 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나쁜 인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도와줬던 거죠, 저를.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게 물론 부담되죠. 업주한테는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인력을 좀 더 양질로 올리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페이를 지불하는 분위기와 기조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많이 쓰고 그냥 뭐 대충 일하는 애들 막 뽑아 쓰자는 게 아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 역시 제값을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주는 사람 역시 일을 딱 부리는 만큼만 페이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되는 일한 만큼 주는 뭐 이런 기조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커피 산업을 하는 다른 선진국을 보더라도 바리스타라고 하는 전문 직군에 대한 페이가 상당히 높아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물가 지수와 이제 여러 가지 반영 요소가 있지만 이 커피를 하는 사람들을 전문 직군으로 바라보고 그에 합당한 페이를 지불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친구들 역시 맨날 일하는 동안 스마트폰 보고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안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제대로 버는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과도기를 지나간 하나의 진통을 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는데 이런 기조와 프레임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마무리 얘기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계속 먹는 것도 좀 힘든 것 같고 사실 커피 맛도 잘 뭔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개소리 한번 또 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금방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는데 항상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집안에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큰 고민거리만 없으면 우리는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